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쾌관지화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평 대비해야 될 거예요. 이 학평 처음에 떨리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히 시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모평은, 이 학평은 재수생들이 안 보죠. 재학생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성적이라고 너무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잘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왕이면 잘 보는 게 좋죠. 일단 다 맞는 게 중요하죠. 화학 같은 경우는 다 맞아줘야 돼요. 내용이 한번 다 끝났다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이 학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가 어떨 때는 낮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학평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싹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평균 내서 현재 학생들이 이 정도니까 문제를 이 정도까지는 내야겠구나 하는 걸 평가할 뿐이에요. 본인의 실력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보세요. 만에 하나 시험을 못 봤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기간 많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용 정리부터 전반기에 차곡차곡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하고요. 꼭 해야 되는 거 3+1, 1+3 어느 게 훨씬 좋다? 1+3이 훨씬 좋다. 한 가지 책을 3번 이상 봐서 아예 다 외워버려라. 3가지 책을 한 번씩 보지 말고 반복 열심히 하시고요.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0문제 중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20문제 중에 15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게 해놨어요. 나머지 5개가 문제죠. 이 5개는 3점짜리 문제들이에요. 20문제 중에 겨우 5개 틀렸는데 3, 5, 15, 15점 날라가요. 35점이죠. 죽는 거야. 이 5개의 싸움인데 이 5개 중에 3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고 문제 좀 풀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 나머지 2개가 문제예요. 우리말로 개어려워. 장난이 아니야 완전. 한 문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딱 풀 수 있어요. 이 마지막 하나는 승부처예요. 만점이냐 아니냐 정말 어려워요. 화원에 대한 모든 내용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을 거. 예를 들면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20번에 있었던 중화반응 문제 같은 거. 중화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시라는 거. 이런 거. 와 이건 다 쉬어야 되는구나. 왜 농도를 안 주지? 이렇게 되면 못 푸는 거. 그래서 작년에 47점이 1등급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5개 싸움이니까 차곡차곡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 3월 학평 대비는 제가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3월 달에 학평들 봤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잡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잘 하셔가지고요. 이번 시험에 이런 문제 유효가 나오면 잘 잡으셔야 돼요. 요게 제가 얘기했던 그 5가지 승부처 문제들 중에 하나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머지 기본적으로 딱 잡는 그런 건 다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3월 학평이었는데요. 오답률 1위예요. 이 문제는 88.24%가 틀렸어요. 생각을 해봐. 100명 중에 88명이 틀린 거.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속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3번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3번 다음 실험에 아직 읽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다음 자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철수나 영희. 이 철수나 영희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파악해라. 그러면 속지 않는다. 실험 내용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셨죠? 자, 다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잘 보세요. 실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주제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주제. 왜 이게 88.24%나 오답률이 있을까? 잘 생각하세요. 자, 물 위에 고체 A와 얼음 조각을 조심스럽게 놓았더니 둘 다 물에 떴다. 둘 다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떴었다면 시험 문제 냈겠냐고. 안 냈지. 바늘도 물 위에 띄울 수 있다. 표면 장력. 이 실험은 표면 장력에 대한 시험 문제일 것이다. 이게 물에 액체비를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고체 A가 가라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떠 있었거든요. 여기다 B라는 액체를 똑 떨어뜨렸더니 A가 슉 가라앉았어요. 이거 바늘이죠. 물보다 무거웠었다고요. 근데 표면 장력 때문에 살짝 떠 있었던 거지. 액체 B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얼음은 안 가라앉아. 원래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근데 액체 B를 계속해서 넣었더니 얼음 조각도 가라앉는데 가벼운 게 위에서 누르면 계속 누르면 얼음도 결국은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거 표면 장력에 대한 문제. 고체 A는 쉽게 얘기하면 바늘이었다.
B는 얼음인데 얼음도 액체비를 계속해서 넣으면 가라앉게 된다. 결국 물의 밀도가 점점 작아지니까 얼음도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답 찾아보자고요. 고체 A의 밀도는 물보다 작다? 아니었다. 물보다 컸다. 근데 표면 장력 때문에 바늘처럼 딱 떠었었던 거지. 기억은 틀린 말. 니은 액체 B의 밀도는 얼음보다 작다. 잘 생각하세요. 액체 B의 밀도는 얼음보다 작다야. B를 계속 넣었더니 얼음도 가라앉힌대. 그럼 얼음 위에서 눌러야 얼음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얼음보다 밀도가 작았죠. 그러니까 얼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지. 니은 맞는 말. 디귿. 물에 액체 B를 떨어뜨리면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그렇다. 표면 장력이 감소했으니까 펄렁펄렁 빠져버리지. 표면 장력이 더 강해졌으면 바늘 계속 떠있지. 디귿 맞는 말. 정답은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림이 탁 나오면 안에 들어가서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와. 문제 밖으로 나와서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 둘 다 떴어? 일단 밀도.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릴 때 가라앉았어? 표면 장력 작살났는 걸 계면활성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오답률이 88%가 넘지만 이런 건 여러분한테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런 거 딱 잡으면 여러분들은 윈. 되셨죠?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2009년 3월 학평 오답률 2위 70.59%. 자, 10명 중에 7명이 틀린 문제. 잘해보자고요. 그림 가와 같이 공기를 채운 실린더에 금속 나트륨 조각을 넣고 방치하였더니 그림 나와 같이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고 나트륨의 광택이 사라졌다. 나트륨 알칼리 금속.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알칼리 금속 말랑말랑해 빵빵.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수소기체 발생. 이해가셨나요? 광택이 사라졌다. NA가 산소 잡았네요. 산화됐네요. 광택 사라지겠죠. 되셨죠? 없어진 산소만큼 줄어들었겠네요. 되셨죠? 여기 물과 반응 빵빵 염기성 수소기체 발생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물하고 반응한 게 아니니까 산소와 반응 빵빵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단, 대기압은 1기압이고 피스톤의 무게나 마찰은 무시한다. 찾아볼게요. 이제 하나씩. 기억. 가부터 나로 가는 거에서 나트륨은 산화된다. 산소를 잡을 거니까 산소를 얻었다 산화. 맞다. 됐죠? 니은. 실린더 내부 기체의 밀도는 가와 나가 같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속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산소? 21%가 산소. 21%라는 건 질량이게요? 부피게요? 부피. 전체 100이 있었다면 100 중에 21%만큼 감소해요. 그게 산소의 부피야. 그럼 전체 공기의 무게 중, 질량 중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21%일까? 아니요. 78%가 질소예요. 그러면 질소가 78%의 질량을 차지하게? 아르곤 같은 거 조금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피가 21%지 산소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질량비가 21%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1% 줄면 질량도 21%? 그래서 밀도 같다?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부피가 21%지 질량이 21%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기억 니은 찍어가지고 다 틀렸다고요. 니은 틀린 말. 그럼 여기 질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질소가 그럼 공기 중에 자기가 질량이 차지하는 게 78%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부피비라니까. 됐죠? 디귿. 나에서 실린더 내부 기체 압력은 1기압보다 작다. 자, 피스톤이 움직여요. 피스톤이 있으면 영원히 움직일 수 있다면 영원히 1기압이죠? 언제까지 누를 건데? 1기압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과 밖은 1기압보다 작다가 아니고 1기압 2죠. 똑같죠. 여기가 고정장치로 묶여 있었다면 1기압보다 작아졌겠지. 피스톤이 같이 움직여. 언제까지?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디귿 1기압이다. 되셨죠?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감 잡았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잡아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월 학평 오답률 3위 69.2%. 삐까삐까하죠? 70%니까. 자, 그림은 절대온도 T1과 T2에서 압력에 따른 기체 X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압력과 밀도 나와 있어요. T1하고 T2 중 어느 게 고온이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제발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머리로 자꾸 풀라 그런단 말이야. 머리. 손은 뒀다 어디다 쓰려고. 잘 생각해보세요. 밀도라고 써.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제가 그랬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못 쓰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디? 확산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면 질량 무겁다, 밀도 크다. 거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써라. 이해가셨죠? 자, 문제에서 볼까요?
절대온도 T1, T2에서 압력에 따른 기체 X의 밀도예요. 같은 기체죠. 같은 기체니까 질량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밀도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그럼 보세요. 똑같이 눌러. 똑같이 눌렀다. 밀도가 누가 더 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죠? 밀도가 크면 부피가 작은 거야. 부피가 작다는 건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낮은 온도. 열받으면 팽창인데.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밀도 커! 그렇지. T1이 온도가 높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같은 기체 X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기체니까. 그럼 밀도가 큰 쪽이 부피가 작어. 부피가 작다는 건 온도가 낮다는 뜻이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T1하고 T2 중에는 T2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야 부피가 작지. 되셨죠? 압력이 2배 됐더니 밀도가 같아져요. 압력이 2배 됐더니 밀도가 같아졌다는 건 부피가 반으로 감소했다는 거지. T1과 T2는 2배지. 이해 가셨죠? 누가 높아? T2가. T1의 2배를 하면 T2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감 잡았죠? 요것만 잡으면 여기는 거의 다 잡은 거였어요. 자, 가볼게요, 이제. T1은 T2의 2배다. T1은 T2의 2배? 아니, T2가 T1의 2배. 기억은 틀린 말. 이해 가셨죠? 자, 니은. A점의 분자간 평균 거리는 B점의 2배다. 잘 생각하세요. A점과 B점이 있어. 밀도가 똑같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며. 부피분의 질량. 근데 같은 X니까 질량 똑같다며. 밀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피도 같아야겠지. 같은 부피에 똑같은 질량이 똑같은 기체가 들어있어. 다 똑같네. 거리 같네. 니은 틀린 말. 잘 생각해보세요. 밀도 같아. 같은 기체인데. 밀도 같아. 인구 밀도가 똑같아. 인구 밀도 같아.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거리 같아야 되죠. 니은 틀린 말. 됐죠? 디귿.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가 커진다. 그래프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 커지고 있죠? 디귿만 맞는 말. 되셨나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감 잡았죠? 어려운 거 없죠? 온도 같은 것만 잘 찾으시고요. 밀도 나오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쓰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따지세요. 분명히 성격 급한 사람도 있어. 나도 지금 말이 빠르잖아. 나 문제 풀 때는 안 급해. 이러니까 그래서 A는 B고 B는 C야. 그러니까 C는 D야.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가 얘가 높아. 압력도 2배 차이 나는 걸 이렇게 차곡차곡 잡아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제 2010년으로 가볼게요. 2010년에 오답률 1위 66.35%. 어려웠어요. 이것도 10명 중에 6.6명이 틀렸어요. 잘해보자고요. 다음은 제산제로 사용되는 화합물 A부터 C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제산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잡아야 돼요. 제산제 하면 위산과다 위궤양의 겔포스, 뭔 말인지 알죠? 미란타, 알마겔, 암포제렘 이런 거. 그치? 한 가지 상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제산제는 염기성이에요. 그 중에 약염기죠. 왜? 강염기는 먹으면 죽어. 됐었죠? 제산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4가지가 지나가야 돼요. 첫째,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게 제산제의 가장 기본. 근데 수산화 마그네슘은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 변비 생긴다니까요. 마그네슘이 몸에 많으면. 그래서 1대1로 처방해놨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장기 복용할 때는 이런 거 먹는 게 좋아요. 약염기로 돼 있는 거. 그러나 아버님이 약주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속이 더부룩해요. 속에 막 가스가 차요. 그럼 이게 트름을 해서 확 빼내고 싶은데 안 나와. 막 미치겠는 거 답답해서. 그럴 때는 탄산이 있는 제산제를 먹는 게 좋다고요. 탄산이 있는 거 Na2CO3 탄산 나트륨 또는 NaHCO3 탄산소 나트륨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쫙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위가 빵꾸 나서 위염이 생긴 사람이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산화탄소가 상처를 건드면 더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복용할 때는 이렇게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해가지? 제발 물어보고 먹어야 돼. 밑에 있는 이 2가지는 먹으면 기체 발생해요. 이렇게 위에 건 기체 발생 안 하고. 되셨죠? 그 다음 제산효과 물어볼 거예요. 제산효과. 효과 농도가 진하다 아니면 강염기다. 요거 찾으셔야 돼요. 만약 제산효과가 여기 있는 4개 중에 어느 하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산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pH가 가장 크다. 큰일 나요. pH가 큰 강염기 먹으면 죽어. 여기 있는 건 다 약염기야. 이 중에 어떤 게 제산 효과가 가장 좋다면 그게 농도가 제일 진한 거야. 약염기인데. 이해가시죠? 농도. 아세트산, 약산인 거 알죠? 아세트산이 10% 있고 20% 있고 30% 있을 거잖아. 아세트산이 30%로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강산되냐고. 그게 아니잖아. 제산 효과가 좋다는 건 농도가 진하다는 거야. pH가 커지면 안 돼. 되셨죠? 그럼 가볼게요, 이제. 같은 양의 1% 염산이 담긴 3개의 비커에 메틸 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각각 A, B, C를 1g씩 넣고 관찰하였다. 제산제 A, B, C를 넣었어요. 염산에다가. 제산제 넣었어. 자, 이제 갈게요. 나 가용액의 묽은 염산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면서 붉은색이 나타날 때까지 사용한 묽은 염산의 방울수를 샌다. 누가 제산 효과가 좋냐 이거지. 자, 갈게요. 결과. 가에서 A와 B를 넣어준 비커에서만 기포가 발생하였고, A와 B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대. 그러니까 A, B는 탄산이 들어있는 거네, 이렇게. C는 탄산이 없는 거고. 되셨죠? 내용물은 못 풀겠죠? 그 다음 수액은 모두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였다. 아, 여기에 메틸오렌지, 페메 B, 이해가시죠? 무무 빨주노. 아,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건 중성이 됐다는 뜻이죠. 됐죠? 나에서 사용된 묽은 염산의 방울수는 A, B, C 순이었다. 자, A, B, C 순이었대요. 염산이 C가 가장 많이 들어갔대. 누가 제산 효과가 제일 좋아? C가 제일 좋은 거지. 가장 많은 염산을 중화시킬 수 있으니까 C가 제산 효과가 제일 좋은 거죠. 감 잡았죠? 자, 이제 그러면 답 찾아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B와 C를 이루는 음이온의 종류는 같다. 잘 생각하세요. B와 C는 음이온의 종류가 틀리죠. 이쪽은 순수한 염기성 OH고요. 수산화이온. 이쪽은 탄산이에요. 이게 A, B였어도 틀려요. HCO3야? CO3야? 알 수가 없지. 그냥 기체 발생이니까.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와 B를 이루는 건 당연히 틀려요. 음이온. 이쪽은 탄산이니까. 기억 틀린 말. 니은. 가에서 A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CO2일걸? 당연하죠. 탄산이 들어있으니까. CO2. 탄산은 산을 만나면 무조건 CO2 발생. 됐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같은 질량을 사용했을 때 제산 효과가 가장 큰 건 C이다. 그렇다. 염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걸로 봐서 제산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지. 가장 많은 염산을 중화시킬 수 있으니까. C가 제산 효과가 가장 좋은 거죠. 감 잡았죠? 제산제에서 이렇게 4가지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17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감 잡았죠? 이게 10월 달에는 2010년에는 오답률 1위였어요. 자, 이제 2010년 3월에 학평 오답률 2위. 여기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였어요. 금속의 반응성이었거든요. 금속의 모든 성질들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가볼게요. 그림과 같은 질량의 금속판 ABC를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시간에 따른 금속판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쭉쭉 증가, B는 확 증가했다가 이제 멈춰, C는 서서히 증가. 여기서 속았어요,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A가 반응성이 가장 크다. 에서 나갔다고요. 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알루미늄, 구리, 철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크카나, 망알련, 천리준합, 수구, 수은백금. 이게 금속의 반응성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 A가 쫙 질량이 증가했어요. 아, A가 알루미늄이구나. 낚였어요. 알루미늄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크카나, 망알련, 천리준합, 수구, 수은백금이니까 알루미늄 반응성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증가하죠. 이렇게. 확실히 빨라요. 그런데 알루미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 있었냐면 알루미늄은 Al2O3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생긴다. 피막이 딱 생기면 아주 단단하고 치밀하다. 광택도 살아있다. 그래서 샤시로 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량이 안 변했던 거지. 처음에 질량 확 늘어났던 B가 알루미늄이었다고요. 반응성이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B가 알루미늄, A가 철, 아주 서서히 가는 C가 구리였어요. 이해가셨죠? 그래프 보고 반응성 찾을 때 잘 찾아야 된다.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낚였다. 되셨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자, 이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기억.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은 A다? 아니, B다. 알루미늄이 더 좋죠. 니은.
B는 음료수 캔의 소재로 사용된다. 알루미늄이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 A에 C를 부착하면 A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자, A와 C를 부착시켜요. 나보다 센 놈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하는 게 음극화 보호죠. 그러니까 A가 C를 보호하죠. A는 부식, 연락이 되죠. A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없다. A가 C 대신 부식되니까. 감 잡았죠? 그래서 C번의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되셨나요? 반응성 같은 거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림. 요즘은 이런 반응성보다 개수시고 상대적 질량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많이 나오죠. 되셨죠? 자, 이제 2010년 3월에서 오답률 3위였던 거. 그림가는 0도씨 물이 담긴 용기에 0도씨 얼음 조각을 넣은 것을 나는 이 용기를 서서히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따로따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주니까 해석을 못했어. 그냥 하면 되는데 아는 거 다 해보세요. 현재 얼음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저 얼음이 녹으면 요 밑에 있는 얼음의 요 부피만큼의 물이 되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H는 그대로죠. 되셨나요? 자, 수면의 높이 H가 그대로예요. 근데 T1이라는 온도부터 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낮아졌을까요? 그렇지.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 밀도가 최대야. 아, 요 T2가 4도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음이었고요. 요 T1이 0도씨고요. 여기선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 밀도가 최대. 이렇게 얼음이 둥실둥실 떠 있을 때는 수면이 변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이 그림이 생소했던 거야. 감 잡았죠?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 되셨죠? 자, 이제 정답으로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T1까지 물의 부피와 얼음의 부피의 합은 일정하다. 잘 생각하세요. 수면이 일정하다 그랬지. 총 부피가 잘 생각해봐. 처음에 물의 부피와 얼음의 부피의 합은 물의 부피와 얼음의 부피 합은 이만큼이에요. 위로 볼록 튀어나온 것까지. 그 합은 일정하다? 아니다.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렇게 물이 되거든. 요 위에만큼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합이 일정? 안 일정. 얼음이 있을 때가 더 컸죠. 위에 나온 게 있었으니까. 기억 틀린 말. 니은. T1까지 가해준 열은 얼음이 융해되는 데 쓰인다. 그렇다. 여기가 녹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가 0도시니까. 아, 그래서 0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상태 변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니까. 니은 맞는 말. 됐죠? 디귿. T2에서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모두 끊어진다? 아니다. 여기 4도씨다 아직. 액체죠. 100도씨까지 수소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100도씨 이후에나 다 끊기는 거지. 그래서 디귿 틀린 말. 깜자바치. 그래서 니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많이 틀렸을까요? 듣고 나면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 기본적인 걸 다 써먹는 거예요. 감 잡았죠? 자, 이제 2011년 3월 학평에서 오답률 1위. 자, 여기 고분자 화합물이었어요. 이 고분자에서는 제가 4가지만 잡아당기면 된다 그랬었어요. 저랑 내용하신 분들은 여기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뭐였었냐 하면 이거였어요. 첫째, 첨가중합체냐 아니면 축합중합체냐. 첨가중합했어, 축합중합했어. 요걸 찾고. 둘째, 단위체가 1개짜리야, 2개짜리야. 이렇게 하던 거. 그 다음 세 번째, 열에 약한 열가소성이야, 열에 강한 열경화성이야. 를 잡는 거. 넷째, 천연고분자야, 아니면 합성고분자야. 합성고분자. 이건 저랑 화원했던 분들 다 이거 연락에 연습했었을 거예요. 이 4가지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였었죠.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랑 찾아보자고요. 찾아볼게요. 자, 오, 녹말 보이세요? 아, 녹말 천연고분자. 일단 물 빼야 되니까 축합중합이죠. 단위체는 1개짜리죠. 알파포도당 1개짜리. 그 다음 오, 녹말. 아, 열에 약하죠. 열, 가소성이죠. 자연에서 얻은 애는 천연고분자죠. 요 4가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였다고 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곁까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첨가중합했어요. C가 2개니까 요거 단위체 1개짜리죠. 열에 약한 열 가소성이죠. 인간이 만든 합성 고분자죠. 됐죠? 자, 맨 오른쪽 거 이거 보이셔야 돼요. 여기 H 밑으로 내려보세요. R, H, NH2, COH, 아미노산. 실크. 이게 실크죠. 드셨나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요. 이거 아미노산에서 OCN으로 딱 만들던 거. 이거 단백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 뺐으니까 OCN으로 나왔으니까 축합중합이고요. 단위체 아미노산 1개짜리고요. 열에 약한 열 가소성이고요. 천연 고분자였죠. 고분자 이렇게 4개만 찾으면 된다. 요거는 저랑 제가 케간지 내용 설명하면서 연락에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까지 싹 다 해드렸다고요. 분명히 저랑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화물의 공통점만을 보게서 골라라. 자, 공통점. 축합중합체다. 아니, 가운데 있는 게 첨가중합체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 니은 단위체가 한 가지다. 한 가지. 맞다. 니은 공통점이다. 디귿. 가수분해 반응을 한다. 축합중합했죠? 가수분해 할 수 있죠? OCNU 축합중합했죠? 가수분해 할 수 있죠? 잘 찾으셔야 돼요. 가수분해 물을 넣어서 분해시킬 수 있냐 그랬어요. 가운데 거 보세요. RCO, OR-가 껴있죠. RCO, RCO 카르복시산, OR-알코올 가수분해 가능하죠. 셋 다 가능하죠. 첨가중합했지만 곁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RCO, OR-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수분해 가능하죠. 3개 다 가능해요. 축합중합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여긴 곁가지에 RCO, OR-가 있으니까 가능하고. 되셨나요? 그래서 니은, 티귿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만약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4가지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연락에 설명했죠. 꼭 이렇게 저랑 연습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거 찾아내실 수 있으면 고분자 화합물은 잡아내실 수 있었어요. 저렇게 오답률 1위 80.3% 저는 19.7% 안에 들어있었겠죠. 다 맞았을 테니까. 감 잡았죠? 자,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오답률 2위 74.77%. 오, 굉장히 높았죠. 다음은 기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오, 기체 나왔어요. 기체, PV는 N, R, T 무조건 쓰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다음 U자간이 나왔어요. 낮은 걸로 맞춰요. 양쪽의 압력이 같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 지우개 해야 되죠. 되셨죠? 자, 하나씩 가볼게요. 부피가 2리터인 용기에 기체 X를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되었다. 자, 그림과 같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압력 찾을 거예요. 압력. 자, 그러면 순 낮은 걸로 같이 맞춘다. 오른쪽의 압력과 왼쪽의 압력은 같아야 된다. 여기 대기압, 1기압 있다. 1기압과 38이 같이 눌렀다. 그러니까 이쪽은 1.5기압이다. 그렇다면 X도 1.5기압이다. 됐죠? 니은 나용기에 같은 온도의 1기압 1리터의 기체 Y2를 넣었어요. 자, 여기다가 Y2를 넣는데 1기압 1리터를 넣었어요. 됐죠? 그럼 더 세졌으니까 막 밀고 가겠죠. 어떻게 뭔가 일어나겠죠. 다 점화장치를 이용하여 X2, Y2를 완전히 반응시킨 후 처음 같은 온도로 다시 냉각시켰다. 그때 반응식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이 X2 더하기 Y2가 이 X2Y가 될 거예요. 전부 기체예요. 자, 이제 저랑 잡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려면 나에 있죠? 같은 온도에 온도 같아요. 온도 일정. R은 상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PV가 몰수, 개수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X는 PV 2에다가 1.5 곱해 3몰 있었죠? 몰이 개수의 단위. Y는 1기압 1리터니까 PV 1몰을 넣었어요. 되셨죠? 이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씩 차곡차곡 해볼게요. 반응하면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X2가 1몰 남죠. 여기는 없고. 그 대신 X2Y라는 게 2몰 생겨야, 개수 2만큼 생겨야 돼요. 개수 2에 해당하는 게 얼만데? 2몰. 그러니까 여기가 2몰 생기겠죠. 결론. 반응 전에는 4몰이 있었어요. 점화장치로 반응시키고 나면 총 몰수가 3몰로 줄어요. 되셨죠? 그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압력이 4몰일 때 압력이 반응하고 나면 3몰 개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살짝 떨어지겠네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전체 압력부터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혼합전의 PV, PV 하는 거나 혼합 후의 PV나 같아야 되잖아.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 자, 그렇다면 일단 가보자고요. 혼합전의 PV 해보세요. 3 더하기 Y PV 1 은 P 곱하기 V. 근데 여기 부피가 얼마짜리인데? 2리터짜리. 결국 2. 아, 그럼 토탈 압력은 2기압이었겠네요. 되셨죠? 2기압.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반응 전에 저 안에 2기압이었어요. Y를 넣고 나면. 그건 토탈 4몰일 때가 2기압이었다고요. 근데 점화장치를 써서 반응시키고 나면 4몰이 3몰로 줄어들 거죠? 그럼 압력이 줄어들겠죠? 얼만큼? 4분의 3만큼 줄어들겠네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4분의 3기압, 즉 1.5기압으로 줄어들겠네요. 되셨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맞나요? 2기압에 4몰일 때가 2기압이야. 그럼 3몰이면 1.5기압. 맞죠? 4분의 1만큼 줄이면 되니까. 되셨죠? 자, 이제 가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X2의 압력은 0.5기압이다. 자, 잘 생각하세요. 가에서 X2는 낮은 걸로 맞춰. 양쪽의 압력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1기압에 0.5 더했으니까 1.5기압이죠. 0.5기압이 아니야. 0.5기압이면 반대로 38cm 올라갔어야지. 그러니까 0.5기압. 틀린 말. 1.5기압. 됐죠? 니은 반응 전 X2의 분자수는 Y2의 3배다. 자, 반응 전 X2의 분자수는 Y2의 3배다. 그렇다. 3몰, 1몰이니까.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됐죠? 디귿. 다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38cm일걸? 자, 반응 전에는 2기압이었지만 반응 후가 되면 전체가 3몰이 되면서 4몰일 때가 2기압이니까 3몰이면 1.5기압으로 줄어들 거잖아. 똑같이 1.5기압 될 거란 말이야. 1.5기압. 그러니까 여기 반응시키고 나면 1.5기압이라고요. 원래 2기압이었는데 반응하고 나면 몰수가 줄어드니까 1.5기압으로 다시 줄어든단 말이야. 1.5기압이 됐으니까 그대로 38 그대로 있겠지. 여기가 1.5기압이니까 현재. 그래서 수은의 높이차는 38cm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었죠. 됐죠? 제가 기체 문제 나오면 일단 PV는 NRT를 써라. 그리고 지워라. 그리고 몰수 찾아낸다. 그 다음 PV는 PV로 토탈 부피 같은 거 구해낸다. PV 구한다. 그럴 때 PV 가지고 나중에 반응시키고 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압력도 그만큼 몰수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요. 요건 잘 푸셔야 돼요. 감 잡았죠? 기체를 다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잡으셔야 돼요. 됐죠? 만약에 아직 못 잡았다. 빨리 내용 정리하셔야죠.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11년에 3월 합평 오답률 3위 문제가 있었어요. 69.16% 거의 다죠. 10명 중에 7명. 그림은 X2 플러스와 Y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액에 금속판 Z를 넣었을 때 수액의 이온수 변화와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 XY는 금속 원소이고 Z의 양이온은 이가다. 자, 이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반응성 잡아야 되죠. 둘째, 상대적 질량 잡아야 되죠. 셋째, 산화수 잡아야 돼요. 되셨죠? 요 세 가지를 누가 잘 찾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저렇게 이온이 2개 있는데 금속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어요. 여기 나하고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 장동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장동건이 있어요. 지금 이온으로 2개가 녹아 있다고요. 근데 여기 현빈이 왔어요.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나부터가 한다니까. 무조건 반응할 때는 작은 거부터 작살내는 거야. 반응성이 작은 거부터. 이해가셨죠? 그 다음 반응성 큰 거. 무조건 반응성이 가장 작은 거부터 싹 반응해가지고 싹 없앤다 일단. 그거 알고 있었어야죠. 자, 하나씩 갈게요. Z를 넣었어요. X, Y가 있는데 Z는 2가짜리라고 했고요. X도 2가짜리고요. Y는 1가짜리예요.
근데 처음에 반응을 하면 Z는 XY를 동시에 공격할 수가 없다고요. XY 중에 더 작은 거, 반응성이 작은 거부터 먼저 공격할 거라고요. 그럼 수용액의 이온수가 처음에 감소했죠. 그럼 생각해봐. Z하고 X가 하나씩 바꿔치기 해봐. 그대로지. 이가니까 그대로잖아. 줄이려면 Z가 하나 들어와 Y를 2개씩 없애야겠지.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 그러면 이온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하나 들어와서 2개씩 없애니까. 그러니까 Z는 먼저 Y를 먼저 없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 Z는 Y보다 세요. 됐죠? 그 다음 X보다 센지 안 센지는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이온수가 일정하니까. 바꿔치기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질량 보세요. 질량 보면 처음에 증가해요. Z하고 Y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증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 봤더니 증가를 또 해. 한 번 더 증가해. 근데 증가폭이 틀려. 다음 거랑 또 한 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Z는 Y랑 한 번 한 다음, 그 다음 X랑 또 했다는 거야. Z는 X보다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 변화가 또 있었지. 이해가셨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나 질량이 증가하다가 다르게 증가해. 하나 공격하고 그 다음 거 또 공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Z는 Y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X를 또 공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은 Z가 Y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X를 공격했다는 뜻이지. 이해가셨죠? 자, 산화수는 문제 줬어요. Z는 2가짜리고요. X도 2가짜리고요. Y는 1가짜리라고 줬죠. 됐죠? 이제 상대적 질량 잡으셔야 돼요. 상대적 질량. 요 금속판의 질량으로 잡아보자고요. 요 처음에 증가하는 게 뭐였어요? 처음에 증가하는 게 Z 하나가 들어와서 Y 2개랑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럼 Z 하나랑 Y 2개랑 바꿔치기 할 거야. 됐죠?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Z였는데 Z 하나가 나가고 Y 2개가 와서 붙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세다는 거야? 붙은 녀석이 세다는 거죠. 붙은 녀석이 무겁다는 거야. 자, Z 하나하고 Y 2개하고 Y 2개가 더 무겁대. 그럼 Z하고 Y 중에는 누가 무겁게? 모르지. 이게 5야. 그럼 여기 3, 3. 그래도 2개니까 더 무겁죠. 그럼 Z가 더 무거웠죠. 5, 3이니까. 근데 이게 7, 7. 어차피 무겁잖아. 알 수가 없죠. Z가 무거운지 Y가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거. Z하고 X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랬더니 질량이 또 증가해. 근데 Z도 이가고 X도 이가야. 그렇다면 Z 하나하고 X 하나하고 바꿔치기 할 거란 말이야. Z하고 Y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Z 하나가 나가. Z가 나갔어. 그랬더니 X가 와서 붙었어. 판의 질량이 증가한데 누가 무겁다? X가 무겁다. 붙은 녀석이 무거운 거죠. 나간 게 가볍고. 그래야 질량이 증가하지. 다 잡았네요. 반응성 찾아냈고요. 상대적 질량 찾았는데 Z하고 Y 중에는 누가 무거운지 모르겠고요. Z하고 X 중에는 X가 무겁고요. 산화수 다 줬고요. 됐죠? 끝났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것만 찾아라. 자, 옳은 거. 기억. 반응성은 X가 Y보다 크다. 자, 반응성은 X가 Y보다 크다. 맞다. 됐죠? 니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X하고 Z 중 Z가 무겁다? 아니, X가 무겁다. 됐죠? 니은 틀린 말. 디귿. Z2 플러스가 포함된 수용액에 Y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Z가 녹아있는 데다가 Y를 넣겠대.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Y가 작은데 반응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억.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해가셨죠? 어려운 거 없죠? 요렇게 반응성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3가지예요. 반응성, 상대적 질량, 산화수 찾아내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다음 반응할 때는 순서대로 반응할 거예요. 순서대로. 반응성이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작은 거 공격하고 순서대로. 되셨죠? 저 안에 이온이 여러 개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나왔던 3년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들을 봤었거든요. 만약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약간 어렵거나 만만치 않은 걸, 이런 분들은 빨리 다시 마음 되잡고 내용 다시 오세요. 저랑 캐간지 내용이 오시면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차곡차곡 처음부터 나는 아는 게 H가 수소, NA가 나트륨, 나는 인간적으로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 처음부터 다시 잡는다. 차곡차곡.
그럼 가다 보면 아는 게 있으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이해가시죠?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 원래 처음 하니까 괜찮아. 차곡차곡 하자니까요. 중간에 모의고사 굉장히 잘 보면 뭐 할 거냐고요. 수능을 잘 봐야지. 결과는 수능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기에 차곡차곡 내용 정리 잘 하세요. 지금 했던 거 잘 못 알아들으시면 빨리 내용 가가지고 내용 잘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았셨죠?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3월에 있는 이 학평 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했던 거 시험 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수능까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3월 학평 열심히 보시고요. 다 맞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